독일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소총 분야도 한국과 협력합니다. 24조 원 규모입니다. 델타포스가 쓰는 HK416을 만드는 바로 그 회사, 헤클러 운트 코흐. 70년 역사의 독일 명가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3.8억 유로 부채, 파산 위기였습니다. 폴란드는 H&K의 3대 시장, 연간 2억 유로. 그런데 한국으로 갈아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H&K는 한국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협력을 요청했죠. 30년 전 독일이 한국에 총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독일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2주 전 서울 ADX 역사적 MOU가 체결됐습니다. 일본도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30년 만에 뒤바뀐 선생과 학생.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5년 10월 15일 폴란드 바르샤바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 취재진이 가득 찼습니다.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랐죠. 한국과의 방산협력 현황을 발표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총 24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로켓 포대 48기.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이제 소화기 분야도 한국 제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한국 무기 체계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독일에선 난리가 났거든요. 독일 오버도르프, 독일과 스위스 국경 근처의 작은 도시, 헤클러 운트 코흐, 델타포스가 쓰는 HK416을 만드는 바로 그 회사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오후 3시 42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폴란드가 방금 발표했습니다. 재무이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죠. 한국산 소화기 검토, 공식 성명입니다. CEO 카타리나 후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의 3대 시장입니다. 연간 매출 2억 유로. 우리 전체 매출의 12%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케팅 이사가 입을 열었어요. 24조요? 폴란드가 한국에 24조 원을 쓴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입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팔았죠? 재무이사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5억 8천만 유로, 한화로 약 8,500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죠. 한국은 3년 만에 28배를 판 겁니다. CEO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흑림산맥이 보였습니다. 70년 역사의 H&K, HK416, HK417, G36점, 세계 특수부대의 표준 총기를 만든 회사.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 S&T 모티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K2 소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기술 제공했던 생산이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 회사가 지금 폴란드와 협력 중입니다. 그리고 2주 전 서울 ADX에서 미국 콜트, 체코 CG와 MOU를 맺었더군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CEO가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이유는 K2 전차, K9 자주포가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빠른 납품, 완벽한 품질, 합리적 가격. 그래서 이제 소총도 한국에 맡기려는 겁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우리가 놓치는 게 뭔가요? 왜 한국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건가요?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간단했어요. H&K는 지금 살아남기도 벅찬 상황이었으니까요. 2018년 KPMG 감사보고서에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H&K의 존속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3.8억 유로의 부채, 연 매출과 맞먹는 빚더미. 신용등급은 B3에서 K1로 추락. 1.3억 유로 대출 만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조사팀을 꾸리십시오. CEO가 지시했어요. 한국을 파악합니다. S&T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와 협력 가능성이 있는지 일주일 안에 보고서 올려주세요.
경쟁사를 조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CEO가 고개를 저었죠. 파트너 후보를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는 안 됩니다. 폴란드를 이루면 끝이에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지만 재무이사는 창가에 서서 계속 밖을 바라봤어요. 70년 명성의 H&K, 세계 최고 총기 회사. 그런데 지금 한국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 30년 전엔 우리가 가르쳐줬는데 그의 중얼거림이 빈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시작일 줄은, 30년 만에 역전극이 펼쳐질 줄은. 저는 지금 독일 오버도르프에 있습니다. 인구 1만 5천의 작은 도시. 하지만 이곳에서 세계 특수부대의 무기가 탄생합니다. H&K 본사 앞에 섰을 때 건물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70년 역사가 무색하게 조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들어가 보니 알 수 있었죠. 2018년 2월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부터 이미 모든 게 시작됐으니까요. KPMG 회계법인 감사팀이 H&K 본사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정기 감사였죠. 하지만 결과는 정기적이지 않았어요. 감사 보고서 첫 페이지. 빨간 경고문이 떴습니다. 유동성 부족이 해클러&코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유동성 부족으로 해클러 운트코의 존속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건 회계 용어로 적색 경보예요. 파산 가능성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숫자를 보면 더 충격적이었죠. 2017년 재무제표. 매출 1억 8,200만 유로. 전년 대비 9.9% 감소. 영업손실 805만 유로. 부채 3억 8,170만 유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부채가 매출의 2.1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내내 번 돈을 전부 빚 갚는 데 쓰고도 2배가 모자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어요. 1억 3천만 유로 대출. 2018년 6월 만기.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신용등급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디스가 발표했죠. B3에서 K1로 하향. K1이 뭔지 아십니까? 상당한 신용 리스크. 파산 가능성 높음.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주는 등급입니다. 재무이사 마르쿠스 슈미트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월급을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700명 직원의 가족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H&K는 세계 최고 총기 회사 아니었나요? HK4 116점, 미 해병대 M27 IAR, 프랑스 육군 HK 416F, 델타포스, 네이비실, GIGN, GSG-9점. 세계 최정예의 부대가 쓰는 총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명성은 있었지만 사업은 없었어요. 2019년 멕시코 불법 판매 사건으로 370만 유로 벌금. 포르투갈 차세대 소총 사업 낙찰 실패. 미국 육군 XM17 권총 사업 SIG에게 완패. 미국 민수시장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민간인은 H&K를 쓸 자격이 없다는 오만한 마케팅의 결과였죠. 미국인들은 분노했고 SIG, SAUER와 글록을 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VP9SK 권총 미국 출시는 2년 지연됐어요. 시장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생산 능력도 문제였어요. 독일 본사 고집, 높은 인건비, 느린 생산 속도. 경쟁사들은 어땠을까요? SIG, SAUER 미국 공장 1일 생산 500정, 글록 오스트리아 공장 1일 생산 650정, H&K 독일 공장 1일 생산 120정. 5배 차이였습니다. 가격 경쟁력, 있을 리 없었죠. HK416 소총 가격 $3,200. 비슷한 성능 AR-15 $1,200. 2.7배 비쌌습니다. 품질이 좋으니까 비싸도 팔린다. 아니었어요.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2018년 3월 직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제안했죠. 주당 근무 시간을 40시간에서 42시간으로 늘리겠습니다. 무급으로요. 보너스 400유로도 포기하겠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표결 결과 찬성 89%. 직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모두가 길거리에 나앉는다는 걸.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구조적 문제였으니까요. CEO 후머가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 추가 자본 투입 없이는 2019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주주들은 이미 3차례 구제금융을 투입한 상태였어요.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전략적 제휴 검토였죠. 이탈리아 베레타, 관심 없었습니다. 미국 콜트, 자기들도 파산 직전이었어요. 벨기에 FN 에르스탈, 가격이 너무 낮았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때 한 직원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아시아 시장 조사 보고서입니다. 일본, 방위산업 수출 금지 국가. 싱가포르, 시장 규모 너무 작음. 한국, K2 소총. 30년 전 우리 기술 기반. 연간 생산 3만 정. 폴란드, 이라크, 페루 수출 실적. 누군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폴란드가 이 회사 제품을 신뢰합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대박 났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 H&K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가서 K2 소총 설계를 도왔던 그 회사.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사해 봅시다. CEO의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2025년 9월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폴란드 발표가 터졌죠.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한국, S&T. 생존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2017년 1월, 미국 뉴햄프셔주, SIG, SAUR 본사에 축하 풍선이 가득했습니다. 미 육군 XM-17 MHS 사업 낙찰, 6억 8천만 달러 계약, P320 권총 50만 정을 미군에 납품하는 사업이었죠. 군용 모델명은 M17과 M18점. 그 순간 독일 오버도르프는 침묵에 잠겼어요. H&K는 이 사업에 VP구를 내놓았습니다. 자신 있었어요. 특수부대가 인정한 총이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차 심사 탈락. 가격이 너무 비쌌고 생산 능력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SIG는 미국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H&K는 독일에만 있었죠. 미군은 명확했어요. 미국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빠르게, 싸게, 많이. H&K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019년 또 한 번의 충격이 왔습니다. 미 특수작전 사령부 차세대 저격수총 사업. H&K는 HK417을 개량한 모델을 냈죠. 그런데 낙찰자는 벨기에 FN이었습니다. 스카 H가 선택됐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총이 더 정확한데. H&K 엔지니어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미군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FN은 2배 빨리 납품하고 가격은 20% 쌉니다. 성능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시장은 더 잔인했어요. 폴란드로 가볼까요? 2020년 폴란드 육군 현대화 사업. 폴란드는 소련제 AK를 교체하려 했습니다. H&K가 HK416을 제안했죠. 나토 표준, 독일 품질, 최고 성능. 폴란드 국방부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가격은요? 일정당 3,500달러. 납품 기간은 3년 후부터 시작, 5년에 걸쳐 분할 납품. 총 8년이요? 폴란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코앞인데 8년을 기다릴 수 없어요. 계약은 불발됐어요. 그런데 2022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폴란드는 패닉 상태였어요. 즉시 재무장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로켓. 1년 안에 처진도, 3년 안에 완납. 폴란드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2022년 7월 계약 체결. K2 전차 180대, 2023년 11월 처진도. 계약 후 16개월 만이었습니다. K9 자주포 첫 납품 2022년 12월. 계약 후 단 5개월. 폴란드군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더 놀라운 건 성능이었습니다. 2024년 5월 드래곤 24 나토 연합훈련. 폴란드 북동부 습지대. 진흙투성이 지형. 미국 에이브람스 경사로에서 미끄러짐. 독일 레오파르트 2 무게 때문에 습지 통과 불가. 한국 K2 유일하게 통과. 나토 고위 관계자가 말했죠.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가 EU 회의에서 직접 발언했어요. K2 전차는 동유럽 안보의 미래입니다. 각국이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순간 H&K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8년 걸린다고 했을 때 한국은 1년 만에 해냈구나. 경쟁이 아니었어요. 차원이 달랐습니다. 2025년 7월 폴란드가 발표했죠. K2 전차 180대 추가 도입, 총 360대, 24조 원 규모였어요. 그리고 그 발표에 이런 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신뢰성과 품질을 바탕으로 소화기 분야 협력도 검토 중. H&K 본사에 그 뉴스가 도착한 건 밤 11시였어요. 당직 간부가 급히 CEO에게 전화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한테 소총도 맡긴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죠. 다음 날 아침 긴급회의. 우리 폴란드 매출이 연간 2억 유로입니다. 전체의 12%예요. 재무이사가 보고했어요. 이걸 잃으면 우리는 다시 적자로 돌아갑니다. CEO가 물었죠. 대안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마케팅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과 협력하는 건 어떨까요? 경쟁자와요? 경쟁하면 집니다. 우리는 이미 3번 졌어요. 미군 권총, 특수부대 소총, 폴란드 소총. 다 졌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하지만 협력하면 다릅니다. 그들은 생산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한국과 함께라면 폴란드는 우리를 다시 볼 겁니다. CEO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보십시오. 한국 S&T.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네. 그런데 뭡니까? 2주 후 서울에서 ADX가 열립니다. 아시아 최대 방산 전시회예요. S&T도 참가합니다. CEO가 일어났습니다. 항공편 예약하세요. 우리가 직접 갑니다. 70년 역사의 H&K. 세계 최고를 자부했던 회사가 이제 한국으로 날아가야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2022년 2월 24일 새벽 4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폴란드는 공포에 떨었어요.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직선거리 500km. 러시아 칼리닝그라드는 폴란드 북쪽 불과 80km. 우리가 다음이다. 폴란드 국방부는 그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블라슈차크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쳤어요. 당장 재무장입니다. 2년 안에, 3년이면 늦어요.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문제는 무기였어요. 미국, 에이브람스 탱크 대기 시간 5년. 독일, 레오파르트 2 생산 중단 상태, 재가동 필요. 프랑스, 르클레르 수출 경험 없음. 모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K2 전차, 2020년부터 양산 중입니다. 성능은 노르웨이가 테스트했습니다. 영하 30도 설원에서도 문제없었다고 합니다. 장관이 눈을 빛냈죠. 노르웨이가 인정했다면 신뢰할 만하군요. 납기는 물어봐야 알겠지만 한국은 생산 라인이 가동 중입니다. 즉시 가능할 겁니다. 연락하십시오. 당장. 2022년 4월 한국 대표단이 바르샤바에 도착했어요. 현대로템, 한화, S&T모티브 임원들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요구한 건 명확했죠. K2 전차 180대, 1년 안에 처진도, 3년 안에 완납. 현대로템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폴란드 참모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입니까? 180대를 3년에?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고 부품 공급망도 확보돼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생산 계획표를 보여줬죠. 2023년 11월 첫 10대 인도. 이후 매달 15대씩 순차 인도. 만약 더 필요하다면요? 김상무가 웃었습니다. 180대 더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은 순식간에 진행됐어요. 2022년 7월 27일 서명식.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로켓 48기, 총 24조 원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그 다음이었어요. 말이 아니라 실물로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2022년 12월 15일, 폴란드 그단스크 항구, 대형 수송선이 도착했습니다. K9 자주포 12문이 하역됐어요. 계약 후 단 5개월.
현장에 있던 폴란드 육군 대령이 눈을 의심했습니다. 벌써요? 아직 반년도 안 지났는데? 한국 기술진이 웃으며 대답했죠. 약속은 지킵니다. 그 자주포들은 즉시 훈련에 투입됐어요. 폴란드 포병들이 처음 K9을 만진 순간 이게 자동화됐어? 기존 폴란드 자주포는 수동 장전이었습니다. 4명이 힘겹게 포탄을 옮겼죠. K9은 자동 장전 시스템이었어요. 한 명이 버튼만 누르면 됐습니다. 분당 6발 발사 가능합니다. 6발. 우리 건 분당 2발인데 3배 화력이었습니다. 2023년 3월 실사격 훈련. 40km 떨어진 표적. 폴란드군 자주포 명중률 65%. 한국 K9 명중률 94%. 폴란드 포병대장이 무전으로 말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포인가? 그리고 2023년 11월 K2 전차 첫 10대가 도착했습니다. 계약 후 16개월. 약속대로였어요. 폴란드 제16기계화 사단 브라니에보 기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에서 단 80km 떨어진 최전방이었습니다. 전차병들이 K2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1500마력 엔진이 울부짖었죠. 출력이 우리 전차보다 50% 높네. 기존 PT-91 전차는 1000마력이었거든요. 시험 주행, 진흙 투성이 훈련장. PT-91은 시속 30km가 한계였어요. 그 이상 가면 미끄러졌습니다. K2는 시속 55km로 달렸어요.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입니다. 지형에 맞춰 자동으로 차체 높이를 조절합니다. 한국 기술진의 설명이었죠. 경사로 테스트. 35도 경사. PT-91은 중간에 멈췄어요. 더 이상 못 올라갔습니다. K2는 멈추지 않고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한 폴란드 전차병이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이거 재미있는데? 그는 경사로 중간에서 의도적으로 멈췄어요. 보통 전차는 뒤로 미끄러집니다. 하지만 K2는 멈춰섰죠. 그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와,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2024년 5월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드래곤 24점 나토 연합훈련. 폴란드, 미국, 독일, 영국 등 18개국 참가. 훈련 시나리오 습지대 통과 후적 진지 타격. 미국 에이브람스 M1A2 68톤. 습지에서 치마, 통과 실패. 독일 레오파르트 EA7 67톤. 경사로에서 미끄러짐. 영국 챌린저 E 63톤. 엔진 과열로 중단. 한국 K2 55톤. 유일하게 전 구간 통과. 나토 고위 관계자가 폴란드 대령에게 물었어요. 저 전차 성능이 저렇게 좋았습니까? 네, 우리도 놀랐습니다. 가격은 레오파르트의 70% 수준입니다. 믿을 수 없군요. 그는 쌍안경으로 K2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훈련 후 폴란드 전차병 인터뷰.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도 조종 레버가 손에서 빠지지 않아요. 전차가 부드럽게 요철을 넘어갑니다. 처음 경험하는 승차감이에요. 기존 PT-91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2025년 5월 슬로바키아 쉴드 2025 훈련. 폴란드는 K2 한 개 대대를 파견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군 고위 관계자들이 참관했어요. K2가 각종 전술 기동을 선보였죠.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이 폴란드 대령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저 전차를 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한국에 연락하세요. 생산 능력이 충분합니다. 폴란드는 만족하십니까? 폴란드 대령이 환하게 웃었어요. 만족, 우리는 180대를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그게 2025년 7월 발표였죠. 총 360대, 24조 원. EU 회의에서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연설했어요. K2 전차는 우리 안보의 핵심입니다. 빠른 납품, 완벽한 성능, 합리적 가격.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화기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 발표를 H&K 본사에서 들었을 때 재무이사가 중얼거렸죠. 우리는 8년 걸린다고 했는데 한국은 16개월 만에 해냈구나. CEO가 대답했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행.
약속이 아니라 증명.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으로 갑니다. 2주 후 ADX. 우리가 직접 만나야 합니다. 협력을 제안하시겠다는 건가요? CEO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청하는 거예요. 독일의 자존심, 70년 명성. 하지만 지금은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을 선택했어요. 그 신뢰 속으로 H&K도 들어가야 했습니다. 2025년 9월 23일 독일 오버도르프 H&K 전략기획실 3명의 직원이 노트북 앞에 모였습니다. 아시아 파트너 후보 조사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팀장 슈테판이 말했어요. 1순위 일본, 2순위 한국, 3순위 싱가포르.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죠. 일본은 독일과 오래된 파트너였으니까요.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 정밀 기계 강국,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일본 도쿄 사무소에 연락했습니까? 네. 미쓰비시 중공업, 호화공업, 히타치 등과 접촉 중입니다. 반응은? 슈테판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별로입니다. 왜죠? 일본은 방위산업 수출에 매우 보수적입니다. 2014년까지는 아예 금지였고요. 지금도 제한이 많아요. 그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호화공업은 89식 소총, 20식 소총을 만듭니다. 하지만 전량 자위대 납품이에요. 수출 경험이 없습니다. 생산 능력은 연간 5,000정. 우리 필요량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확대 가능성은 어렵습니다. 일본 방산업체들은 정부 계약에만 집중해요. 글로벌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직원이 덧붙였죠. 게다가 일본은 폴란드와 방산 협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손잡아도 폴란드 시장은 못 지킬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슈테판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S&T 모티브 1981년 설립 총기 전문 업체입니다. 생산 능력은 연간 3만 정. 우리보다 많습니다. 수출 실적은 K2 소총 폴란드, 이라크, 페루 수출, K4 유탄 발사기 호주, 튀르키예 수출, K1 기관 단총 말레이시아, 태국 수출. 팀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리고 슈테판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S&T는 미국 콜트, 체코 CG와 이미 협력 중입니다. 콜트의 MK 47 유탄 발사기 부품을 만들고 있어요. 콜트가 한국 부품을 쓴다고요? 네.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직원이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S&T 그룹에는 S&T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도 있어요. 전차 파워팩을 만듭니다. 전차 파워팩이 왜 중요합니까? 폴란드 K2 전차에 S&T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폴란드는 이미 S&T를 신뢰하고 있어요. 팀장이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그럼 일본과 한국, 어느 쪽이 우리에게 유리합니까? 슈테판이 표를 펼쳤어요. 비교표 만들었습니다. 항목 일본 한국, 생산 능력 5천 정년 3만 정년, 수출 경험 없음 7개국, 글로벌 협력 없음 콜트, CG, 폴란드 신뢰 없음 있음 K2 전차, 확장 가능성 낮음 높음, 한국이 압도적이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슈테판이 웃었어요. K2 소총. 우리가 30년 전에 설계를 도와준 총입니다. 그게 지금 뭔 상관입니까? 기술 기반이 같다는 뜻이에요. 우리 부품과 호환성이 높습니다. 협력이 쉽죠.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EO에게 보고하겠습니다. 1순위를 한국으로 변경합니다. 9월 30일 CEO 후머에게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그녀는 10분 동안 읽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10월 ADX에 가야겠군요. ADX요?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아시아 최대 방산 전시회예요. S&T가 참가합니다. 그녀는 달력을 확인했죠. 10월 20일 개막. 우리 대표단을 보내세요. 아니,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일본 쪽엔요? 정중히 사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산 능력과 신뢰예요. 일본은 둘 다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30년 전 우리가 가르쳐준 회사가 이제 우리보다 나은 건가요? 재무이사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제가 좀 더 조사했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1981년 S&T 창립. 당시엔 부품 하청업체였습니다. 총 손잡이, 개머리판 같은 단순 부품만 만들었죠. 그럼 언제부터 달라졌습니까? 1987년 K2 소총 개발 시작. H&K가 기술 자문을 제공했어요. 우리가요? 네. 우리 엔지니어 3명이 2년간 한국에 파견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동 소총 설계 원리를 가르쳐 줬죠.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1990년 K2 소총 양산 시작. 처음엔 독일 부품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엔 100% 국산화했어요. 그 다음은 2005년 K11 복합형 소총 독자 개발. 이건 우리 기술이 전혀 안 들어갔어요. 완전히 독자 기술입니다. 2015년 K4 유탄 발사기 개발.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 기준 통과. 2022년 STSM-21 기관단총 개발. 모듈화 설계. 유럽 시장 겨냥. CEO가 팔짱을 꼈습니다. 30년 만에 학생이 선생을 따라잡은 건가요? 아닙니다. 재무이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능가했습니다. 최소한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에서는요.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죠. H&K 1일 생산 120정, S&T 1일 생산 250정. 2배 이상이군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띄웠어요. 2024년 드래곤 24 훈련 사진. K2 전차가 경사로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 전차에 반했어요. 그리고 이 전차 변속기를 만든 회사가 S&T입니다. 같은 그룹이라는 뜻인가요? 네, S&T 그룹입니다. 전차 부품부터 소총까지 만들어요. CEO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씨를 뿌렸는데 이제 그 나무가 우리보다 크게 자란 거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가 일어났어요. 나무 밑에 들어가야죠. 그늘을 나눠받아야 합니다.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에요. 일본 파트너십 제안은요? 취소합니다. 서울로 갑니다. ADX에서 S&T를 만납니다. 10월 15일, 출발 5일 전, 폴란드 발표가 터졌죠. 소화기 분야 한국 협력 검토. 그날 밤, CEO가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는 서울로 갑니다.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자존심은 접으십시오. 협력이 답입니다. 독일의 자존심.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본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오전 9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일이었습니다. 35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한 아시아 최대 방산 전시회. 입구부터 인파가 밀려들었어요. H&K 대표단 5명이 도착했습니다. CEO 후모, 기술이사, 마케팅이사, 그리고 통역 2명. S&T 부스는 어디입니까? 비올 217번입니다. 그들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며 각국 무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존슨앤존슨, 프랑스 탈레스, 영국 BAE 시스템즈, 그리고 한국 업체들. 현대로템, 한화, LIG 넥스원.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요. 기술이사가 중얼거렸죠. 한국 방산이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5분 후 S&T 부스 앞에 도착했어요. 120 규모. 생각보다 컸습니다. 중앙에 K2C1 소총이 전시돼 있었죠. 옆엔 K15 기관총, P10C 권총, STSM-21 기관단총. 하지만 CEO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어요. 부스 한쪽에 조용히 놓인 소총. HK416점. 독일 H&K가 만든 그 전설의 총이었습니다. 저건 우리 제품 아닙니까? 그녀가 다가갔어요.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HK416 부품 협력 프로젝트, S&T 모티브 헤클러 앤드 커루즈. 벌써 우리 이름을 걸어놨네요. 마케팅이사가 웃었습니다. 자신감이 있나 봅니다. 바로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왔어요. 40대 후반, 단정한 양복. H&K에서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죠. S&T 모티브 대표이사 김철수입니다. CEO 후모가 명함을 받으며 인사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실로 가시겠습니까? 그들은 부스 안쪽 미팅룸으로 이동했어요. 테이블에 이미 자료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S&T 기업 속에서와 HK416 협력 제안서. 김 대표가 입을 열었죠. 먼저 H&K에 감사드립니다. 30년 전 K2 소총 개발 때 도움 주신 것 잊지 않고 있습니다. CEO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벌써 30년이 됐군요. 네. 그때 독일 엔지니어 분들이 2년간 우리를 가르쳐 주셨죠. 자동 소총의 기본 원리부터 생산 공정까지. 김 대표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없었다면 지금의 S&T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를 능가하셨더군요. CEO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연간 3만 정 생산, 7개국 수출, 콜트, CG와 협력. 인상적입니다. 김 대표가 웃었습니다. 능가는 아닙니다. 기술은 여전히 H&K가 최고예요. 우리는 생산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그 생산 능력을 원합니다. 맞습니다. 김 대표가 제안서를 펼쳤어요.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협력하시죠. 어떤 방식입니까? HK416 부품 납품부터 시작합니다. 총열, 놀이쇠, 격발 장치 등 핵심 부품이요. 기술이사가 끼어들었어요. 품질 보증은 어떻게 합니까? H&K 기준을 따릅니다. 검수는 독일에서 하시면 됩니다. 불합격품은 전량 우리가 부담합니다. 가격은 현재 독일 생산 단가의 65%입니다. CEO의 눈이 커졌어요. 35% 절감이요? 네. 한국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이 저렴하니까요. 하지만 품질은 동일합니다. 그녀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5% 절감이면 연간 5천만 유로 절약, 부채 3.8억 유로를 갚는데 큰 도움이 될 터였죠. 2단계는 뭡니까? 라이선스 생산입니다. H&K가 설계를 제공하면 우리가 완제품을 만듭니다. 폴란드 납품도요? 네. 폴란드는 이미 우리를 신뢰합니다. K2 전차, K9 자주포로 검증됐거든요. 김 대표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폴란드군 K2 소총 수요 5만 정으로 추산됩니다. 우리가 만들면 3년 안에 완납 가능합니다. H&K가 직접 만들면요? 8년 걸립니다. 생산 능력이 부족하시니까요. CEO가 침묵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독일 공장은 하루 120정이 한계였습니다. 5만 정이면 417일 풀가동. 거의 1년 반. 하지만 다른 주문도 받아야 하니 실제론 8년 이상 걸렸죠. 공동 브랜드는 어떻습니까? 김 대표가 제안했어요. HK416K. 독일 설계, 한국 생산. 폴란드는 H&K 기술을 믿고 S&T 생산 능력을 신뢰합니다. 둘 다 충족시키는 거죠. 수익 배분은 특허료 15%, 생산 수익 85%로 우리가 가져갑니다. 하지만 H&K는 투자 없이 연간 1,500만 유로 특허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CEO가 계산했습니다. 부품 절감 5천만 유로 특허료, 1,500만 유로 연 6,500만 유로, 3.8억 유로 부채를 6년 안에 갚을 수 있었어요. 콜트, CG도 이런 방식입니까? 비슷합니다. 콜트 MK 47은 우리가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양사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사가 HK416을 가까이서 살펴봤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 창원 공장입니다. 시제품이에요. 그는 놀이쇠를 빼서 확인했습니다. 정밀도가 완벽했어요. 독일 제품과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놀랍군요. 그가 CEO를 봤어요. 기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김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 배운 학생입니다. 선생님을 실망시킬 순 없죠. CEO 후머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좋습니다. MOU를 맺겠습니다. 지금요? 네. 이 전시회 기간 중에 공개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김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빠른 결정이시네요.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폴란드가 움직이고 있어요. 늦으면 기회를 잃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MOU 서명식 어떻습니까? 기자들도 초청하고요. 완벽합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30년 전 선생과 학생, 이제 파트너가 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H&K 대표단이 부스를 나섰을 때
CEO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킨텍스 밖으로 서울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30년이면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기술이사가 대답했죠. 우리가 가르쳤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살려주고 있어요. CEO가 웃었습니다. 씁쓸하지만 감사했어요.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였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11시 S&T 부스 앞에 기자 50명이 모였습니다. 양사 대표가 나란히 섰어요. H&K와 S&T 모티브, HK416 부품 납품 MOU 체결.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독일 최고 총기 회사가 한국 파트너를 선택한 순간 30년 역전극의 완성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독일 오버도르프 H&K 본사 물류센터에 대형 컨테이너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S&T 모티브 부품이요. 품질관리 팀장 한스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HK416 총열 500개, 놀이쇠 500개, 격발장치 500세트. MOU 체결 후 단 2개월. 첫 납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은. 그는 고개를 저었죠. 보통 새 협력사는 6개월은 걸리거든요. 컨테이너가 열렸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부품 상자들. 각 상자마다 검사 성적서가 붙어 있었어요. 전수 검사 완료. 불량률 0.02%. 한스가 무작위로 10개를 꺼냈습니다. 측정 장비에 올렸어요. 총열 내경 5.56mm 0.01mm 허용 오차. 측정 결과 5.559mm. 완벽했습니다. 놀이쇠 중량 180g 2g. 측정 결과 180.3g. 이것도 합격. 10개 모두 독일 기준을 통과했어요. 믿을 수 없군요. 한 번에 붙다니. 그는 즉시 CEO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부품, 검수 완료했습니다. 전량 합격입니다. 품질은요? 독일 제품과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CEO 후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조립 라인에 투입하십시오. 다음 날 생산 라인. 한국산 부품으로 HK416이 조립됐습니다. 마지막 품질 테스트. 사격장. 100발 연속 사격.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어요. 명중률 98.5%. 기존 독일산 부품과 동일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생산이사가 웃었죠. 그리고 원가는 35% 절감됐습니다. 부품당 145유로에서 94유로로 연간 5천만 유로 절약. 처음엔 믿기지 않았던 숫자가 현실이 됐어요. 2026년 1월 더 큰 소식이 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공식 서한. H&KSNT 협력 모델 환영. HK416K 5만 정 구매 희망. CEO가 전 직원 앞에서 발표했어요.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부채를 갚을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재무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죠. 5만 정 계약이면 특허료만 7,500만 유로. 부품 절감 5천만 유로. 합계 1억 2,500만 유로. 3.8억 유로 부채의 3분의 1점. 3년이면 완전 상환 가능했어요. 그리고 슬로바키아도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마케팅 이사가 덧붙였죠. 루마니아, 체코도 문의 왔어요. 모두 폴란드가 인정한 걸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2월 어느 날 CEO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70년 역사의 H&K.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가르쳐준 학생이 우리를 살렸어요. 재무이사가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이 잘 가르쳤으니까 학생이 성장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생이 선생님을 돕고 있어요. 그게 좋은 교육 아닙니까? CEO가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자존심 내려놓길 잘했습니다. 협력이 정답이었어요. 독일의 기술, 한국의 생산력,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구 S&T 본사에 있습니다. 건물 로비에 세계 지도가 걸려 있어요. 빨간 핀이 꽂힌 곳들. 폴란드, 호주, 페루, 이라크,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무기를 쓰는 나라들입니다. S&T 김철수 대표와 인터뷰할 수 있었어요. 30년 전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우리가 독일한테 배울 때만 해도 우린 부품 회사였어요. 손잡이나 만들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간 7개국에 완제품을 수출합니다.
그리고 독일, 미국 회사와 협력하고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H&K가 우리를 선택한 건 폴란드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신뢰하니까요. 폴란드는 왜 한국을 신뢰합니까? 약속을 지키니까요. 그의 답은 간단했어요. K2 전차 180대, 16개월 만에 첫 인도. K9 자주포, 5개월 만에 납품. 우리는 말한 대로 합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했어요. 한국 방산 수출, 마이너스 2020년 72억 달러, 마이너스 2022년 173억 달러 세계 8위, 마이너스 2024년 220억 달러 세계 4위, 4년 만에 3배 성장. 특히 폴란드 효과가 컸습니다. 폴란드 계약 K2 전차 36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48기, 총 24조 원. 이 성공을 본 다른 나라들이 움직였어요. 노르웨이 K9 자주포 선택, 호주 K9 추가 도입 검토, 루마니아 K2 전차 관심, 에스토니아 천무 로켓 선택, 도미노였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 글로벌 네트워크, 전차 폴란드, 튀르키예, 루마니아 검토, 자주포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로켓 폴란드, 에스토니아, 소화기 7개국.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생산 능력. 독일 레오파르트 2월 5대 생산. 한국 K2 3대 생산 가능. 20배 차이였어요. 둘째, 납기. 미국 에이브람스 주문 후 5년. 한국 K2 주문 후 16개월. 4배 빠릅니다. 셋째, 가격. 미국 에이브람스 900만 달러. 한국 K2 850만 달러 더 싼데 성능은 동급. 넷째, 기술 이전. 서방 국가들 완제품만 판매. 한국 현지 생산 허용. 폴란드 K2PL이 대표적이에요. 180대 중 63대는 폴란드에서 생산합니다. 기술 이전을 해주면 경쟁자 키우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 대표가 고개를 저었죠. 장기적 파트너를 만드는 겁니다. 폴란드가 K2를 만들 수 있으면 주변국에도 팔 수 있어요. 우리 부품으로요. 생태계를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30년 전 독일이 우리한테 해준 거죠. 기술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했고, 이제 독일과 협력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방산의 비결. 혼자 독점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거였습니다. 세계 방산 순위 변화. 1위 미국 불변.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4위 한국 2024년 진입. 5위 독일. 6위 영국. 7위 이탈리아. 8위 스페인.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10위권 밖이었어요. 이제 4위. 독일을 넘어섰습니다. H&K와의 협력이 의미가 큰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김 대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징이죠. 30년 전 선생이 학생을 돕습니다. 지금은 학생이 선생을 돕고요. 기술 역전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 교류입니다. H&K는 설계 노하우가 있어요. 우리는 생산 능력이 있고요. 합치면 11이 3이 됩니다. 앞으로 목표는요? 글로벌 토보 안에 확고히 자리 잡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파트너를 만들고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왔을 때 로비 세계 지도에 빨간 핀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30년 전엔 빈 지도였을 겁니다. 지금은 7개 대륙에 핀이 꽂혀 있어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학생에서 파트너로 3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0년이면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을까? 1995년 한국 엔지니어들이 독일 오버도르프에 갔어요. H&K 공장 투어를 했습니다. 이게 자동 소총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독일 엔지니어가 하나하나 가르쳐 줬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필기하며 배웠어요. 언젠가 우리도 이렇게. 그때는 꿈이었습니다. 2025년 독일 CEO가 서울 킨텍스에 왔어요. S&T 부스 앞에 섰습니다. 협력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이 선택하는 입장이었죠. 30년. 한 세대가 지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뭐가 달라졌을까요? 기술? 물론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세였어요. 한국은 배우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배우고, 미국에서 배우고,
자체 연구도 했어요. 실패도 많았죠. K11 복합형 소총은 2번 개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실패에서 배워서 STSM-21을 만들었습니다. 생산 능력도 끊임없이 키웠어요. 다음 주문이 언제 올지 몰라. 준비해 두자. 늘 여유 생산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급하게 찾았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었어요. 가격 경쟁력도 지켰습니다. 비싸면 안 팔려. 품질은 유지하되 가격은 낮춰야 해. 끊임없는 공정 개선으로 원가를 줄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16개월의 처지인도 3년의 완납. 말한 대로 했어요. 그게 폴란드의 마음을 움직였고 H&K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H&K는 뭘 놓쳤을까요?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안주였어요. 우리가 최고야. 비싸도 팔릴 거야.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생산 능력을 키우지 않았어요. 주문 오면 그때 만들면 돼. 폴란드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낮추지 않았어요. 독일 품질엔 독일 가격이 맞아. 경쟁사들은 70%의 비슷한 품질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H&K는 지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빠르게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원가를 줄이려면 저렇게 하는구나. 선생이 학생에게 다시 배우는 중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손 내밀기. 그게 생존의 길이었어요. 지금까지 H&K와 한국 S&T의 30년 역전극 이야기였습니다. 30년 전 배운 학생이 이제 선생을 돕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술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야에서 배우고 계시든 30년 후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약속을 지키며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한국이 세계 4위 방산 강국이 된 비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